내레이터,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해왔다고 자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경애님과 김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채소들이 보입니다. 콩나물, 그리고 가지. 경희님은 채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쪄서 나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건강식의 표본입니다. 기름에 볶는 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고지혈증과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의 식탁. 주식인 밥 역시 흰쌀밥이 아닌 각종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9가지가 넘는 나물과 김치류, 그리고 잡곡밥으로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건강 요리의 정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애님은 이미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307이라는 숫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섭취한 당과 지방산을 이용해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을까? 전문의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역시 몸에서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쉽게 치솟게 됩니다. 경희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잡곡밥이지만 자세히 보니 잡곡보다 백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채소와 탄수화물은 가득했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식단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즉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매일 밤 쥐가 나요. 자다가 깨서 다리를 주물러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퉁퉁 붓는 다리.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의 강력한 펌프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리에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이것이 극심한 저림과 통증,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경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소실되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에 불과한 근력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백미의 비중을 줄이고 현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높인 진짜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 대신 수육 형태로,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식탁에 올렸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정체된 혈류를 순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계단 오르기. 이제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을 5단계에 걸쳐 배우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몸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은 수시로 약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짜증이 나요. 좌절한 경희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동반자의 격려와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포기의 문턱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내디딘 2주의 시간. 마침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경애님은 공복 혈당이 123에서 108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중성지방 수치가 307에서 18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김승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아지고 나쁜 LDL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또한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운동을 한 날은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지 않아도 쥐가 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전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내레이터,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해왔다고 자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경애님과 김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채소들이 보입니다. 콩나물, 그리고 가지. 경희님은 채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쪄서 나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건강식의 표본입니다. 기름에 볶는 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고지혈증과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의 식탁. 주식인 밥 역시 흰쌀밥이 아닌 각종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9가지가 넘는 나물과 김치류, 그리고 잡곡밥으로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건강 요리의 정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애님은 이미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307이라는 숫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섭취한 당과 지방산을 이용해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을까? 전문의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역시 몸에서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쉽게 치솟게 됩니다. 경희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잡곡밥이지만 자세히 보니 잡곡보다 백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채소와 탄수화물은 가득했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식단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즉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매일 밤 쥐가 나요.
자다가 깨서 다리를 주물러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퉁퉁 붓는 다리.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의 강력한 펌프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리에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이것이 극심한 저림과 통증,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경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소실되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에 불과한 근력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백미의 비중을 줄이고 현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높인 진짜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 대신 수육 형태로,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식탁에 올렸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정체된 혈류를 순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계단 오르기. 이제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을 5단계에 걸쳐 배우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몸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은 수시로 약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짜증이 나요. 좌절한 경희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동반자의 격려와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포기의 문턱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내디딘 2주의 시간. 마침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경애님은 공복 혈당이 123에서 108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중성지방 수치가 307에서 18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김승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아지고 나쁜 LDL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또한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운동을 한 날은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지 않아도 쥐가 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전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내레이터,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해왔다고 자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경애님과 김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채소들이 보입니다. 콩나물, 그리고 가지. 경희님은 채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쪄서 나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건강식의 표본입니다. 기름에 볶는 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고지혈증과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의 식탁. 주식인 밥 역시 흰쌀밥이 아닌 각종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9가지가 넘는 나물과 김치류, 그리고 잡곡밥으로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건강 요리의 정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애님은 이미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307이라는 숫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섭취한 당과 지방산을 이용해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을까? 전문의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역시 몸에서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쉽게 치솟게 됩니다. 경희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잡곡밥이지만 자세히 보니 잡곡보다 백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채소와 탄수화물은 가득했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식단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즉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매일 밤 쥐가 나요. 자다가 깨서 다리를 주물러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퉁퉁 붓는 다리.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의 강력한 펌프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리에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이것이 극심한 저림과 통증,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경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소실되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에 불과한 근력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백미의 비중을 줄이고 현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높인 진짜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 대신 수육 형태로,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식탁에 올렸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정체된 혈류를 순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계단 오르기. 이제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을 5단계에 걸쳐 배우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몸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은 수시로 약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짜증이 나요. 좌절한 경희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동반자의 격려와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포기의 문턱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내디딘 2주의 시간. 마침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경애님은 공복 혈당이 123에서 108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중성지방 수치가 307에서 18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김승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아지고 나쁜 LDL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또한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운동을 한 날은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지 않아도 쥐가 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전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내레이터,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해왔다고 자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경애님과 김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채소들이 보입니다. 콩나물, 그리고 가지. 경희님은 채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쪄서 나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건강식의 표본입니다. 기름에 볶는 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고지혈증과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의 식탁. 주식인 밥 역시 흰쌀밥이 아닌 각종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9가지가 넘는 나물과 김치류, 그리고 잡곡밥으로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건강 요리의 정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애님은 이미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307이라는 숫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섭취한 당과 지방산을 이용해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중성지방이 높을까? 전문의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역시 몸에서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쉽게 치솟게 됩니다. 경위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잡곡밥이지만 자세히 보니 잡곡보다 백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채소와 탄수화물은 가득했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식단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즉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매일 밤 쥐가 나요. 자다가 깨서 다리를 주물러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퉁퉁 붓는 다리.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의 강력한 펌프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리에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이것이 극심한 저림과 통증,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경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소실되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에 불과한 근력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백미의 비중을 줄이고 현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높인 진짜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 대신 수육 형태로,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식탁에 올렸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정체된 혈류를 순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계단 오르기. 이제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을 5단계에 걸쳐 배우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몸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은 수시로 약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짜증이 나요. 좌절한 경희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동반자의 격려와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포기의 문턱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내디딘 2주의 시간. 마침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경애님은 공복 혈당이 123에서 108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중성지방 수치가 307에서 18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김승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아지고 나쁜 LDL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또한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운동을 한 날은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지 않아도 쥐가 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전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내레이터,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해왔다고 자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경애님과 김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채소들이 보입니다. 콩나물, 그리고 가지. 경희님은 채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쪄서 나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건강식의 표본입니다. 기름에 볶는 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고지혈증과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의 식탁. 주식인 밥 역시 흰쌀밥이 아닌 각종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9가지가 넘는 나물과 김치류, 그리고 잡곡밥으로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건강 요리의 정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애님은 이미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307이라는 숫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섭취한 당과 지방산을 이용해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을까? 전문의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역시 몸에서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쉽게 치솟게 됩니다. 경위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잡곡밥이지만 자세히 보니 잡곡보다 백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채소와 탄수화물은 가득했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식단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즉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매일 밤 쥐가 나요. 자다가 깨서 다리를 주물러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퉁퉁 붓는 다리.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의 강력한 펌프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리에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이것이 극심한 저림과 통증,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경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소실되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에 불과한 근력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백미의 비중을 줄이고 현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높인 진짜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믹스커피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 대신 수육 형태로,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식탁에 올렸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정체된 혈류를 순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계단 오르기. 이제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을 5단계에 걸쳐 배우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몸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은 수시로 약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짜증이 나요. 좌절한 경희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동반자의 격려와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포기의 문턱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내디딘 2주의 시간. 마침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경애님은 공복 혈당이 123에서 108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중성지방 수치가 307에서 18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김승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아지고 나쁜 LDL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또한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운동을 한 날은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주지 않아도 쥐가 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전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귀한 몸이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내레이터,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고집해왔다고 자부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경애님과 김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채소들이 보입니다. 콩나물, 그리고 가지. 경희님은 채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쪄서 나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건강식의 표본입니다. 기름에 볶는 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고지혈증과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의 식탁.
주식인 밥 역시 흰쌀밥이 아닌 각종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입니다. 9가지가 넘는 나물과 김치류, 그리고 잡곡밥으로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건강 요리의 정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애님은 이미 몇 해 전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수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307이라는 숫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섭취한 당과 지방산을 이용해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을까? 전문의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역시 몸에서 쓰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중성지방 수치는 더욱 쉽게 치솟게 됩니다. 경희님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잡곡밥이지만 자세히 보니 잡곡보다 백미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채소와 탄수화물은 가득했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식단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즉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매일 밤 쥐가 나요. 자다가 깨서 다리를 주물러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현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퉁퉁 붓는 다리. 이 모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 장애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뿜어져 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의 강력한 펌프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리에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고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이것이 극심한 저림과 통증,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 경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30세를 정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소실되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에 불과한 근력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백미의 비중을 줄이고 현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높인 진짜